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변호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수혜 업종과 그리고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미국 대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였죠. TV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미국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해볼 만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고 어떤 업종군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 오늘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우선 전일 글로벌 시장 어떤 움직임이 나와줬고 국내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징이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다우랑 나스닥, S&P 전부 다 0.7에서 0.9%까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선 도이치방크 우려로 조금 하락 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와주는 모습을 보였죠. 거의 금융위기 이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자, 하지만 국제유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정유주 관련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좀 큰 폭의 상승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선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을 기대 이유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우선 IB들 즉 대형 은행들이 지금 투자 의견을 전부 상향해주는 자, 모습군이 많이 나와줍니다. 자, 이런 모습 보자라면 추후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와주기 시작을 할 텐데 분명히 어느 정도의 상승 랠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또 지수를 조금 올려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TV토론회였죠. 어제 미 대선 관련 TV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힐러리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와주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안도랠리가 좀 펼쳐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에도 알아보겠지만 트럼프 후보의 공약을 좀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조금 파격적인 공약들이 많아요. 국내 같은 경우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 보자라면 어제 10시 이후에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하단에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역시나 방위비 문제로 인해서 트럼프 후보가 리스크가 조금 깊었다라면 안도랠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까지의 모습 조금 봤고요. 우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라면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이 다음 주 월요일날 실적을 발표를 해요. 자,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부진할 전망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이라던가 랜드 반도체 같은 경우 어느 정도는 가격이 양호하게 나와주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긍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3.6% 정도의 완만한 상승을 만들어줬는데 사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국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저희가 이슈 시간에 알아봤지만 역시나 공급 같은 경우가 어떤가요?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주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램 가격이 올라가면 반도체 업종군이 추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떤가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 이상의 신고가 돌파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추후에도 이 반도체 업종군은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자, 어느 정도 조정까지는 기다리시는 편이 신규 진입하는 분들은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점 대비 조금 많이 올라온 모습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인텔이라든가 퀄컴, 브로드컴 같은 경우 전부 다 1%에서 자, 2.5%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도 1.5%, 반도체 업종이 전부 다 상승해주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존이 한 2%가량 올라가면서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는 모습. 자, MS가 1.8%, 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도 한 1%가량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가량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느냐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실적 시즌을 발표를 앞두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지 모른다. 즉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JP모건을 필두로 한 대형 IB 업체들 같은 경우 전부 다 이런 실적 기대감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서 추후에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반대편 투자 의견을 조금 보자라면,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임상실험 발표가 실망감을 좀 나와주면서 내려가는 모습, 자, 암젠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이너스 1%가량 내려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코노코필립스라든가 대본에너지 전부 다 마이너스 1%에서 3%가량, 자, 정유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역시나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정유주 같은 경우는 대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공약,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이슈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9월 소비자 신뢰지수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는데, 전월보다 조금 개선된 모습, 자, 104.1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지금 경제 상태가 소비자 신뢰지수를 보더라도 바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GDP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자, 그렇게까지 상승하진 않지만 물가 같은 경우도 살짝 멈춰있지만 전체적 흐름은 역시나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나와주는 소비자 신뢰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실업률, 특히 인플레이션만 어느 정도 나와준다라면 12월 금리 인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선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와줬습니다. 자, 유럽 증시 넘어가기 전에 미 증시 차트 한번 보면서 자, 한번 짚어가도록 하죠. 자, 우선 다우 정도 먼저 보도록 하면, 다우 같은 경우 어떤가요? 지금 저점을 돌파했다가 한번 상방으로 올라왔다가 멈춰가는 흐름,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미대선 안도랠리가 펼쳐지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죠? 지금 고점 부근에 멈춰있는 모습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전고점 돌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역시나 대형 기술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는 랠리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 흐름 나쁘지 않고 유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자라면 최근에 유가 흐름이 어떤가요? 하방에 변동성을 좀 축소하면서 위아래로 자, 급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에 3, 4%씩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루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고 있는데, 자, 회의가 마감이 되면은 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지금 계속 이야기하지만 자, 이런 쐐경 패턴 만들어지면서 힘이 응축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방향성 잡히면 이 응축된 힘이 위든 아래든 폭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원유 ETF라든가 인버스 ETF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자,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유럽 시장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가 하락폭을 좀 축소해 주면서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인데, 독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3%, 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0.1에서 0.3까지의 약조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도이치방크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역시나 어제 어땠죠? 아시아 시장이 미대선, 힐러리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득을 가져갔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 또 올라가는 모습. 그러면서 미국 시장까지 올라갔는데,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대선 토론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그리고 나서 도이치방크 우려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미 법무부에서 도이치방크에 140억 달러 정도의 벌금인데 우리나라로 치자라면 한 14조 원에서 16조 원 정도의 벌금이 들어가게 된 건데요. 독일 정부가 사실 지원책이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메르켈 총재 같은 경우도,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겠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이치방크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지원이 들어갈 거고 미국 쪽에서도 아마 벌금을 조금 감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이치방크 리스크로 인해서 은행주가 약세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어제 좀 하락을 하면서 유럽의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내려가는 모습 자, 계속 보여줬다라는 특징이 나와줬습니다. 자, 아르셀로미탈이라던가 앵글로 아메리카 전부 다 1.5% 정도의 하락폭이 조금 만들어지는 특징이 만들어졌고, 자, 오후 들어서는 미 법무부 관계자가 도이치방크 벌금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유럽 증시가 폭락 나왔다가 어느 정도 복구를 조금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유럽은 이 남유럽 은행권과 도이치방크 은행권에 주목할 필요가 자,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유가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제유가는 이란 석유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죠? 자, 이번 회담은 결정을 내릴 시기는 아니다. 여전히 제재 이전이 하루에
400만 배럴의 생산까지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산하거나 동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을 통해서 하루폭 아까 차트 보여드린 대로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어제 이란 지금 석유 장관의 코멘트로 인해서 유가 좀 내려가는 모습 보였지만 방향성 잡히기 전까지는 접근하기보다는 좀 관망세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금을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금 같은 경우가 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표적인 안전자산군에 들어갑니다. 이 금 가격이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고점에 올라가서 박스권 패턴으로 조금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힐러리 후보가 조금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도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금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안전자산군에 지금 돈이 몰리기보다는 대표적으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거죠. 위험자산군은 돈이 나가는 모습 보이는데 추후에 미 대선 후보들 간의 지지율 차이에 대해서 아마 금 가격이 올라가는 등락폭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좀 가까워진다라면 지지도가 간다라면 역시나 금 같은 경우는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호무역주의라던가 혹은 여러 가지 공격적인 지금 발언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전자산군에 돈이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점 보시면서 금 같은 경우도 ETF라던가 인버스 ETF 포지션 나오면 마켓 서치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와 유럽 모습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국내 증시 넘어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멈춰주고 있는데요. 우선 2포인트 하락해서 상단 포인트 한 260포인트에 멈춰주고 2060포인트에 멈춰주는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지수가 조금 내려왔다가 반등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추가적 반등보다는 눈치 보기 조금 멈춰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이 236억 정도의 매도가 나와주면서 지수가 조금 멈춰있는데, 자,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전체적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장 초반이지만 전체적으로 좀 멈춰있는 모습, 크게 움직임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과 외국인 매도가 살짝 보이지만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관망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의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어제 분봉을 보면은 어제 흐름을 조금 보면 어제 10시부터 어떻죠? 자, 미대선 TV 토론회가 마감되면서 바로 급등이 나와줬는데 전체적으로 왜 급등이 나와줬나 살펴보자라면 역시나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렇게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고점 부근 전고점 만들었던 거의 한 2060포인트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지금 분봉상에 보이는 2060포인트가 다시 한번 강한 랠리가 만들어진다라면 자, 돌파 이후에 박스권 패턴 횡보하고요. 2차 상승 만들어지면서 전고점 부근인 2075포인트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현재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무래도 외국인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1시나 2시까지의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 그리고 선물 포지션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역시나 2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 수급 나쁘지 않고요. 흐름이 어떻게 됐나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패턴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6거래일 정도 올라온 다음에 바로 5일선 조정을 받아주면서 2평을 붙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 복귀하는 흐름과 거의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조정받아주고 견조하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자, 분명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날이었죠. 자, 조정받더라도 물량을 뺏기면 안 됩니다. 저점에서 좀 매수를 잘하신 분들이라면 3분기 실적이 나와줄 만한 종목 들어가신 분들은 저점 좀 내려간다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700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자, 분봉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어떤가요? 지금까지 멈춰있지만 자, 1분봉으로 보면 어제 마찬가지로 10시 기점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죠.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상승 랠리가 만들어져서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작에 갭 띄어서 올라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아무래도 강하게 눌려주기보다는 이날 한번 세게 한번 눌렸다가 자, 26일이죠. 늘렸다가 다시 한번 V자 패턴 반등 나와주는데 전체적 지금 흐름은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특징주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특징주 SK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련주 아직까지도 뭐 디램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만한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반도체 관련 이야기 드린 게 거의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9월, 10월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SK하이닉스 차트 보면은 주가 어떤가요? 자, 5월달 지금 이게 거의 디램 가격과 똑같은데 쭉 내려왔다가 디램 가격 저점 찍어준 게 바로 2016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이렇게 들어와주는 모습인데, 자, 최근에 제가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자, 기울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각도가 서서히 1차 각도보다는, 자, 2차 각도가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어느 정도는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제 같은 경우가 바로 4%까지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2%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는 신규 진입할 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기울기를 올리면서 강하게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 고점 만들어주고 나서 이렇게 고점 만들어주고 나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자리 진입하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주는 구간까지는 한번 기다렸다가 신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1차적으로 저항대가 이 자리인데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하단 부근 3만원대 진입하신 분들은 뭐 20%든 30%든 차익 실현하시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 중장기적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많이 있습니다. 자, 디램 가격 추이 보면서 마켓서치 통해 제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전체적 가격 추이를 보면서 가져가는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썬데이 토즈도 볼게요. 자, 썬데이 토즈가 최근에 어떤가요? 오늘 같은 경우는 1.4%가량이 조금 조정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 흐름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월요일날 주간 증시 일정 설명드리면서 오늘 애니팡3가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올라오는 흐름 보여주고요. 저점 대비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4%가량 올라가 주면서 견조하게 저점에서 어떻죠? 반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애니팡3 출시됐기 때문에 사실 예전만큼 흥행이 성공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예약 수치를 보거나 매출 수치를 보더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어느 정도 앱스토어라던가 구글 쪽에서 분명히 상단 부근까지 게임 매출이 올라가 준다라면 혹은 인기도가 올라가 준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는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4만원대가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돌파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이 4만원만 돌파된다라면 상단 부근인 42,000원, 3,000원까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 이제는 이 하락 패턴에서는 하락이 마감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진입하실 분들이다라면은 36,000원짜리까지는 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썬데이 토즈까지 한번 알아봤는데 어제 좀 특징주가 나와줬는데 어떤 특징주냐면, 자, 반기문 테마주에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반기문 테마주가 보성 파워텍이 변화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반기문 동생이 부회장을 사임을 하면서 보성 파워텍이 급락을 해주고요. 다른 혈연주로 들어가는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어제 나왔던 이슈가 뭐냐면 바로 반기문 씨 사촌 동생이라고 일컬었던 반기로 씨가 나는 사촌 동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이 종목군들, 관련 종목군들은 전부 다 반기문 테마주에서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포리몰을 한번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 어떤가요? 하방으로 26%가 빠져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지금 고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주저앉는 모습.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로 씨가 뉴스를 통해서 나는 반기문 사촌 동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테마주 이탈 모습이 나와주면서 급락하는 패턴이 나와줬고, 자, 파인DNC도 보도록 할까요? 가장 영향이 많았는데, 자, 파인DNC 같은 경우도 움직임 보면은 이 종목이 제가 그때도 경고를 조금 많이 해드렸지만 종목 2,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간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한 6일, 7일 연속으로 올라갔다가 이날부터 이제 지금 기울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가는 모습인데, 이날 26일 날 고점을 찍어줬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하한가 내려가면서 오늘 지금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지금 11,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이틀 만에 4,0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대선 테마주 진행을 할 때 항상 고점에 진입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단기적 청산하지 않을 거면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나온 거래대금이 1,9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일 같은 경우는 2,700억까지 나와줬는데
어제나 전일 같은 경우 아마 이 부근에 한 8,000원 부근에 저는 진입했던 개인들, 물려있는 개인들이 최소한 300억 이상의 물량은 가지고 물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만큼 고점에 진입하면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켓 서치를 보신 분들이다라면 자, 어느 정도는 피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런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락이 나와요. 자, 만약에 이걸 저점에서 이렇게 밀어올린 세력이다라면 이 뉴스를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는 이 시점, 그러니까 26일 날 물량을 어느 정도는 청산을 하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긴 다음에 탈출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이렇게 고점 부근에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좀 심하다. 너무 심한 장난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파인테크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인테크닉 같은 경우도 보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 그렇죠? 지금 역시나 반기문 테마주로 올라갔다가 그 반기로시 관련 뉴스로 인해서 하한가 들어가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2%까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1,000억까지 나와줬고요. 5,500원인 종목이 3,000원까지 내려가는데 자, 아마 이런 종목도 거의 다 보성파 어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테마주 이탈 나와주면 어떤 흐름이 나와주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주로 돼요. 자, 반등이 나오나요? 반등이 거의 없죠. 반등 없이 그냥 쭉 내려가는 모습인데 상단 부근에 물려있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들고 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손절할 수밖에 없겠죠. 반등 나와준다라면 이렇게 반등 나와줘서 내려가면 청산 포인트 나오지만 지금 자리처럼 청산 포인트 전혀 없이 내려가는 종목군들은 역시나 물릴 수밖에 없다. 자, 대선 테마주의 위험성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 부산주공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부산주공 어떤가요? 전형적인 대선 테마주의 패턴을 가져가면서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어주는 모습. 26일 날 저는 거의 모든 반기로 관련 테마주들은 이 자리에서 좀 털어지지 않았나, 물량을 청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하한가 들어가지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23%까지 내려갑니다. 5,000원짜리 종목이 2,400원까지 50%까지 반토막이 나고 있는데 아마 반등 없이 내려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요. 분명히 4,000원대 진입한 개인들, 개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이런 건 역시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주공을 필두로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440억까지 들어갔는데 자, 종목군 자체가 거의 3,000억가량 어제 거래대금이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좀 종합을 해보자라면 부산주공을 필두로 해서 이런 대선 테마주 자금이 2,000억에서 3,000억까지 거래대금이 들어가고 분명히 그중에 3분의 1은 개인들이 1,000억 원 이상이 고점에서 아마 물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차트 모습 보면 역시나 대선 테마주든 어떤 테마주든 눌려주는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점에 올라왔다라면 빠르게 청산하거나 혹은 진입하지 않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대선 테마주의 이런 무서움, 올라간다라면 강하게 올라가겠지만 고점에 물린다라면 역시나 탈출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 이런 점은 마켓 서치를 보시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세력들은 미리 정보를 알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하지만 개인들은 정보가 없고요. 차트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죠. 한가까지 들어간다라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주 진입하실 분들은 조심성, 위험성 아시고 접근하는 전략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시간에서는 미 대선 관련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어떤 모멘텀이 있고 어떤 종목 수에 들어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대선 관련 증시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김경남의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련 테마주라든가 관련주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슈 시간에 한번 어떤 모멘텀, 어떤 종목군이 수혜를 받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 TV토론회가 발생했는데요. TV토론회 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지금 미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사진 보면은 트럼프와 힐러리 후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 웃는 사진 나와주고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토론 직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박빙의 결과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율 차이가 어떤가요? 그렇게 크지가 않는 모습이죠. 사실 힐러리 후보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V 토론회 전이죠. 앞서 나가는 모습 보였는데 이 격차가 왜 좁혀졌냐면 바로 힐러리 후보의 건강 이상설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픈 모습을 조금 보였죠. 그러면서 이 격차가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여기 표에도 바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리얼 클리어 플라스틱 평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46대 44. 자,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모습 2% 정도가 클링턴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타입니다. 멈춰있는 모습 타이고요. 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힐러리 후보가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자, 그에 반해 LA타임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이기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예요. 자, ABC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2% 정도가 클링턴 후보, 힐러리 후보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오차 범위는 굉장히 미비하게 나와주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선거 데이터 분석 전문기관에 따르자면 매일매일 격차 범위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11월 대선까지는 이런 박빙의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였죠. TV 토론회가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힐러리 후보가 승리했다라는 분석이 우세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조금 정확한 어떤 이야기가 오고 왔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2, 3% 정도 힐러리 후보가 앞서 있는 걸 보이지만 TV 토론회 같은 경우는 추후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급등락을 반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화면 보면은 지금 선거 인단 수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선거 인단 빨간색 같은 경우는 트럼프 후보의 우세 지역이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는 자, 힐러리 후보의 우세 지역을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 인단이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국내 같은 경우 어떤가요? 전 국민이 투표를 해서 그 투표 수를 집계해가지고 대통령 후보 당선과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후보가 앞서 나가게 된다라면 예를 들어 제가 캘리포니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캘리포니아는 선거인단 수가 몇 명이죠? 55명의 선거인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요. 예를 들어서 나는 힐러리 후보가 좋다라는 투표가 앞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어 52대 48 정도로 끝나게 돼서 힐러리 후보가 승리를 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55표의 선거인단 표를 전부 다 가져갑니다. 52%대 48%로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그 주에서 이긴 선거인단이 전부 그 표를 다 가져가는 승자승 원칙을 가져가게 되는데 왜 이런 국내의 차이점이 있냐면 이 각 주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별개된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 개념을 통해서 선거인단 수가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선거인단을 가져가려고 공약을 내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전 우리가 과거를 찾아본다라면 전체적 후보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의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 국민 집계에서 보자라면 투표에서 졌어요. 그런데 선거인단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줍니다. 국내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선거인단 제도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미 대선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다음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어제 드디어 미 대선 TV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공약들이 오고 갔어요. 어떤 이야기 조금 나눴나 천천히 살펴보자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힐러리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게 잘했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 안도랠리라고 하죠. 트럼프 후보보다는 힐러리 후보가 올라가야 안정성 면에서 앞섰다기 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유럽, 미국 증시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1차 토론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 등의 이슈를 놓고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그 후에 TV 토론회 후에는 클링턴 후보가 잘했다는 응답이 62% 정도가 나와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한 27%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압도적인 그런 투표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안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그 TV 토론회 후에 한번 조사 결과를 찾아보자라면 클링턴 후보가 68% 정도 압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모습 본다라면 당연히 힐러리 후보가 향후에 조금 우위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정책 이야기를 내놨나 한번 살펴보자라면 클링턴 후보의 이야기는 트럼프 그런 경제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세제를 조금 낮춰서 낙수 효과로 경제를 올라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힐러리 후보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현재는
미국 힐러리 후보 이야기 들어보자라면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95%에 집중해야 된다. 현재 체결되고 있는 FTA라던가 이런 정책들을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 후보는 그에 반해서 어떻죠? 새롭게 전부 조정을 해야 된다. 지금은 국내 자국이 너무 불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트럼프 후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트럼프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리 일자리가 이 나라를 떠나고 있다. 미국 일자리가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멕시코 등 다른 나라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있다. 즉, 보호무역주의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들 나라가 우리 사업체와 일자리 훔쳐가는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만큼 보호무역을 앞서서 미국의 자국무역을 조금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트럼프 후보의 발언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쪽에 수출 비중이 많기 때문이죠. 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국이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은 자국 재건을 위해 미국을 저금통으로 보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해줬고요. 자, 제조업체를 다시 한번 본국으로 불러들여서 국내 경기를 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법인세를 지금 35%까지 되고 있는데 35%의 법인세를 15%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퍼져 있는 기업들을 법인세 인해줄 테니까 국내로 들어와라. 자국 경기를 살려보고 일자리들을 창출해보자. 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법인세 인하를 메인 화두로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미국 시민들, 미국 투표자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방 쪽으로 가면 역시나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 나와줬냐면, 한국 방위비 더 내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상호 방위 협상을 존중해야 된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꺼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지금 독일이든 한국이든 멕시코 같은 국가들을 전부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받는 돈이 적다. 돈을 더 내서 우리 자국민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우리나라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제 힐러리 후보가 앞서 나가면서 국내와 멕시코, 우리나라와 멕시코와 그리고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아마 이 방위비 문제 때문에 안도 랠리가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이 방산업종군의 수혜 종목군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 나가게 된다라면, 추후에 조금 앞서 나가게 된다라면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방위비가 올라가게 된다라면 방산업 쪽 같은 경우는 수혜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지금 포인트가 있겠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 이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느 때보다 많은 탄두를 갖고 있는 북한에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란과 러시아가 이런 거를 방조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방조하고 있다라는 공격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는 굉장히 외교 민감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인데, 자, 전체적으로 클링턴 후보,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에게 우리에게는 상호 방위 협약이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존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체제를 크게 변화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이어나가겠다라는 안정적인 노선을 조금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지금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반복해서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든 말든 그렇게 상관하지 않는다. 핵무기에 대한 트럼프의 무신경한 태도야말로 문제이다. 이런 식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자국민 입장에서 보자라면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이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점을 희석하기 위해서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핵 문제를 가지고 조금 지금 다리를 걸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힐러리 후보가 조금 이 미국 쪽에서는 좀 불리한 입장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선 힐러리 후보가 TV 토론 1차에서는 좀 승리했다라는 분석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토론 관심은 온통 트럼프 후보한테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기하거나 전체적 흐름은 힐러리 후보가 이겼지만,
제가 어떤 이야기 좀 드릴 거냐면 토론을 생중계한 네트워크 서비스죠. SNS나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자라면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보다는 압도적으로 언급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거의 62% 정도의 트럼프 후보 언급이 있었고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38%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 지금까지 후보가 되면서 올라간 모습을 보자라면 이야기를 잘하거나 이야기 논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떤 거죠? 이슈를 끄는 이슈 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제도 굉장히 좀 부진하고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 현재 트위터상, SNS상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급적인 공약들을 많이 내밀면서 이런 식으로 인지도, 그러니까 이슈 메이커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점 보자라면 이 트럼프의 전략이 어떤 식으로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지도를 올려줄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사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트럼프 후보의 공약군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힐러리 후보의 공약까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수혜 업종, 어떤 식으로 디테일한 공약이 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메인 포인트로 신재생 에너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전통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기 내 5억 개의 태양 전지판 설치 등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 거죠. 현재 기후온난화 문제라던가 CO2 문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살려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석연료 기업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와줄 정도로 굉장히 공약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국내 종목군들 어땠죠? 최근에 태양광 업체군들이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내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혜업종군이 지금 SDN을 필두로 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 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그에 반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 어떤가요? 에너지 독립 추진 공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 주장하고 있는데, 자, 이 에너지 독립 추진 공약이 어떤 거냐면, 자국의 에너지를 조금 사용을 하겠다. 특히 쉐일오일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석유 매장량이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입을 막아서 자체적으로 자국 생산으로 조금 싼 값의 원유를 생산해서 소모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극명하게 갈려주는 모습인데, 분명히 트럼프 후보가 이기게 된다라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라면 정유주 같은 경우는 수혜에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자, 그에 반해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에너지군 같은 경우는 볼 필요가 있겠고, 헬스케어 업종군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최근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군이 어떻죠?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분명 굉장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에 진입하셔가지고 언제 좀 올라갈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 저는 미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클린턴 같은 경우는 오바마 케어의 계승으로 의료시설을 진행을 계속하겠다. 특히 의료보험 관련주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바마 케어 계승으로 인해서 의료보험 관련주, 병원 관련주 분명히 추가적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거대 기업의 M&A에 비우호적입니다. 특히 약값 규제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국내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반해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부분의 정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규제 완화가 된다라면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업체 종목군들의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대 제약 바이오 기업 위주의 M&A 사업 활성화 전망이 기대한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트럼프 후보는 M&A를 통해서 너희들 각자 생존해서 점점 커져라,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반해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거대 M&A는 문제가 있다, 약가 인하를 단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두 후보의 공통적 공약을 살펴보자라면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IT 같은 경우도 보면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IT 기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초고속 인터넷과 인프라 강화 등이 아마 수혜 업종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현재 이 IT 산업군이 아마 충분히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요. 국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IT 업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이 IT 공약은 모멘텀이 돼서 올라갈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산이죠. 안보 강화와 미국 우선주의로 방산주 수익의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무역주의와 방산업종이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큰 그림 한번 살펴봤는데 디테일하게 의료업종부터 한번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자라면 의료업종 같은 경우는 클린턴 후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계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 어떤 거죠?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조금 싼 값에 다들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오바마 케어이기 때문에 역시나 병원과 의료시설, 헬스케어 종목군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하지만 바이오시밀러, 즉 약가이나 모멘텀이 들어와준다라면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이기 때문에 약가이나로 인한 모멘텀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세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는 월가 기업들, 재벌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즉 지금 법인세가 미국이 35% 정도가 됩니다. 법인세를 더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 너희들은 당당하게 돈 더 많이 내라. 이 돈을 걷고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복지를 혜택을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법인세 35%를 15%로 낮춰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업들 법인세 낮출 테니까 국내외 나가 있는 기업들 다 국내로 들어와라. 중국에 있는 공장들 국내 들어와라. 법인세 15% 낮춰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15%로 낮춰진다라면 10년 동안 5조 달러의 적자가 난다고 해요. 지금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4억 달러 이상이 흑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수효과죠. 법인세 인하하면 그 돈 남은 돈을 갖다가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실업률도 분명히 줄어들게 될 거고 낙수효과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낙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법인세 인하가 된다라면 미국에 들어와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 어떨까요? 구글이라던가 미국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낙수효과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고요. 자, 무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금 문제에서 무역 넘어가 보자라면 역시나 클린턴 후보 같은 경우 어떻죠?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FTA라든가 혹은 TPP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무역 같은 경우도 뭐 전부 다 갈아엎겠다, 다 바꿔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멕시코나 중국이 양보하지 않는다라면 강력하게 제재를 들어가겠다. 관세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제재 들어가고 있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 관세로 인한 트러블들이 문제가 될 겁니다. 역시나 상반된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전체적으로 미 대선 후보의 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한 업종군들 중에 어떤 종목군들이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선택이 되는지 한번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대선 관련돼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수혜업종, 방산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수혜업종이 있지만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후보의 공통된 수혜주가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군이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10월, 11월 달에는 이 대선 관련 모멘텀이 들어올 수가 있고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 또한 굉장히 2015년, 16년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군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중에 오늘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접근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라면 국내 대표적인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가 어떤 거죠? 약가 인하 압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즉 싼 값에 복제약을 판매하는 건데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합성의료약품과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의 주가 흐름, 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차트 모습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가능하면 조금 눌려있는 종목군으로 많이 대응을 조금 하는 편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2015년부터 어떤가요? 주가 흐름이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상승 파동 만들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 자, 2016년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가 1차적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최근에 모멘텀이 조금 많이 사라져서 멈춰있는 모습, 즉 매집형 패턴으로 지금 진행 중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지금 자리는 모멘텀만 들어와 준다라면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한올바이오파마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 종목을 좀 중기나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형식으로 손절과 익절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눌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IPO 같은 경우도 올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줄 겁니다.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텐데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IPO의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종목군. 즉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 대선과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IPO의 수혜주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 지금 자리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반등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매수가는 19,400원 지금 시장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0원 시장가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자 25,000원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고점 부근이 29,000원이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라면 자 25,000원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다. 자, 손절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데 15,00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손절 같은 경우는 하방이 좀 밀리지 않는다라면 15,000원을 잡아주면서 자 대응해 본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모멘텀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매수가 19,400원, 목표가 25,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같은 경우도 이 종목 워낙에 지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을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대응하는 전략,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 한올바이오파마 이야기해드렸지만 지금 영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고평가 영역입니다. 주가가 모멘텀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내려간다라면 안전하게 나오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하반기에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IPO와 그리고 미 대선의 수혜주로서 한번 충분히 제약바이오 업종군이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점도 한번 보신다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성남에서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기는 투자 그리고 어떤 종목군으로 10월달 접근해야 될지 한번 강연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